네, 현재 시간은 2026년 3월 19일 목요일 오후 7시 26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더 디펜더 칠드런즈 헬스 디펜스 뉴스 뷰스 2024년 12월 4일 뉴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뉴스는 뭐냐면은 화이자 코비드 백신의 DNA 오염이 법조 한계치의 최대 4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이 화이자 코비드 백신 안에 이 백신 안에 SV40, 그러니까 원숭이 바이러스죠. 원숭이 40호 원숭이 바이러스 40호 DNA가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SV40 요거는 프로모터로서 들어갔겠죠. 자, 연구진은 백신이 생성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주장된 것보다 체내에 더 오래 지속된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오래 지속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손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고 그러네요. 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자, 화이자의 코비드-19 백신에서 규제 기준치의 3배에서 4배 높은 DNA를 발견했다고 폭탄 선언 연구가 밝혔습니다. 자, 이게 임상용 용량당 최대 허용 농도가 10나노그램인데 이거를 3, 4배 더 높다고 그래요. 그러면 30에서 40나노그램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DNA가 후대에도 전달이 되고 그 엄청난 면역학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자가면역 질환, 그 다음에 인터페론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큰일입니다. 큰일. 이거는 엄청난 재앙. 이 mRNA 백신은 참 화이자 코비드 백신의 DNA 오염이 법적 한계치의 최대 4배에 달한다고 연구 결과. 이번 주에 발표된 동료 검토 연구는 백신에서 SV40 DNA 오염 물질도 발견했으며 연구진은 백신이 생성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주장된 것보다 체내에 더 오래 지속된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마이클 네브라다키스 박사 즈음 2024년 12월 4일 연구진은 화이자의 코비드-19 백신에서 규제 기준치의 3배에서 4배 높은 DNA를 발견했다고 새로운 폭탄 선언 연구가 밝혔습니다. 저자들은 이는 국제규제당국이 정한 임상용 용량당 최대 허용 농도인 10ng, 나노그램을 훨씬 초과한다고 썼다. 이번 주 학술지 사이언스, 퍼블릭 헬스 팔러시 앤드 더 로에 발표된 이 동료 검토 연구에서는 백신에서 유인원 바이러스 40호, SV40, DNA 오염물질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백신이 생성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주장된 것보다 체내에 더 오래 남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발견은 저자들로 하여금 모든 안의 생물학적 물질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린이 건강보호 키스디의 수석연구원 칼 자블로노프스키 박사는 더 디펜더와의 인터뷰에서 DNA 오염이 백신 접종자 사이에서 자가면역 질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면역체계는 매우 민감한 감지를 통해 반응을 시작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DNA가 갑자기 혈류에 침착되면 인터페론 반응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자블로노프스키는 말했다. 자아 외에는 찾을 것이 없을 때 인터페론 반응이 자가 면역 질환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백신 접종 후 생성된 스파이크 단백질이 화이자 바이온텍이 이전에 주장한 짧은 기간과 달리 최소 7일 이상 체내에 남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도 탈락하기 쉽습니다.
이 결과는 mRNA 백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연구는 결론지었습니다. 메디시널 게놈스의 창립자인 케빈 매커너는 mRNA 백신에서 SV40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한 과학자입니다. 그는 이번 연구를 DNA 오염 주제에 대한 걸작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매커너는 서브스택에 이 연구에 대해 썼고 X 게시물에서 연구 저자들이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했다. 면역학자이자 생화학자인 제시카 로즈 박사도 동의했다. 이 신문은 세기의 신문이다. 이 논문은 연구 레이아웃 면에서 예술 작품일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는 매우 잘 작성되어 있으며 규제 기관들이 DNA 오염 문제가 허위 정보라고 주장하는 지속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라고 로즈는 말했습니다. 런던 세인트 조지 대학교 종양학 교수인 앵거스 달글리시 박사는 디펜더즈에 이 연구가 이 샘플들이 다량의 DNA를 포함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기법을 성실히 사용했으며 이 샘플들이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는 표준으로 사용되는 알려진 신장세포주에 쉽게 들어가 발현된다고 말했다. 이번 새로운 연구는 최근 미국 의사 및 외과의사 저널에 발표된 동료 평가 논문에 이어 mRNA 코비드-19 백신의 심각한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 연구의 저자들은 최소한 백신 접종에 대해 최소한 모라토리엄, 유예를 요구했다. 이 논문들은 코비드-19 mRNA 백신 금지를 요구하는 과학자들과 단체들의 명단에 합류했습니다. 여기에는 플로리다 외과의사 총감, 미국 의사 및 외과의사 협회, 코로나 윤리의사 협회, 건강 자유를 위한 미국인회, 세계 건강협의회가 포함됩니다. 10월에 아이다호 보건위원회는 안전 문제로 인해 30개 클리닉에서 코비드-19 백신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달, 슬로바키아 정부는 위험한 mRNA 백신 금지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초래하는 위험을 상세히 다룬 250개 이상의 동료 검토 연구를 담은 온라인 도서관인 SARS-CoV-2 스파이크 단백질 병원성 연구 컬렉션의 출범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달글리시는 이번 최신 연구가 미국 의사 및 외과의사 저널의 논문을 완전히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 두 가지 합쳐서 mRNA 백신의 즉각적인 금지를 요구하기에 충분한 법적 증거가 되어야 한다. 뉴스 제보가 있나요? 코비드 mRNA 주사는 위험한 작용 기전을 가진다. 독일 기센 대학교 분자 암성학 교수이자 이번 연구의 교신 저자인 클라우스 슈테거 박사, MT, PhD는 더 디펜더와의 인터뷰에서 연구 결과와 그 중요성을 분석했습니다. 연구에서는 화이자 바이온텍 유전자 백신 중 마다RNA 변형된 mRNA 기반 백신의 잔류 DNA가 존재하며 그 농도는 국제규제기관이 정한 한도를 훨씬 초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잔류 DNA의 상당 부분이 지질 나노입자 안에 포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라고 스티거는 말했습니다. 스테거에 따르면 지질 나노입자가 DNA를 인체 전체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국제규제기관이 설정한 기존 한계가 노출된 DNA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유전자 변형 박테리아에서 생산된 약물, 예를 들어 인슐린이나 일부 항생제에서 생산된 약물의 잔류 DNA와 같습니다. 하지만 모더나 기반 유전자 백신의 DNA는 변형된 mRNA와 함께 지질 나노입자 안에 포장되어 면역 체계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세포로 전달합니다. 매커너는 이 연구가 DNA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스테거에 따르면 지질 나노입자 안에 포장된 DNA의 안전성 위험, DNA의 한계값은 반드시 0이어야 합니다. 스테거에 따르면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SV40 프로모터, 증강자 서열 2개의 복제본이 확인된 것입니다. 스테거는 이 SV40 서열이 인간 세포에서 작용할 수 있다. 플라스미드 DNA의 핵운송을 장려하기 위해서였으며 플라스미드에서 남은 DNA에 의도치 않은 유전체 통합에 대한 안전 우려를 제기했다. 스테거는 SV40의 존재가 플라스미드 DNA가 세포 핵으로 운반되어 아마도 게놈에 통합될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야블로노프스키는 SV40이 인간 세포의 장벽을 뚫고 외부 DNA를 핵으로 직접 전달하여 불가침으로 남아야 할 것을 침범한다고 말했다. 스테거는 또한 이 결과가 배양된 세포에서 강력한 스파이크 단백질 생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생성된 스파이크 단백질은 주입 부위의 세포막에 머무르지 않고 엑소좀에 포장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스테거에 따르면 이는 생성된 스파이크 단백질이 몸 전체로 배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 전문의 피터 맥컬러 박사는 디펜더와의 인터뷰에서 mRNA 코비드-19 백신은 위험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SARS-CoV-2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 코드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몸에 주입되면 스파이크 단백질의 생체 분포, 지속 시간 또는 양을 조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결과 일부 피해자는 분포 불균형을 가지고 있거나 스파이크 단백질을 과다 생산하거나 그 세포 및 조직 손상 특성에 취약할 수 있다고 맥컬러는 말했다. 세계보건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인 크리스토프 플로테 박사는 디펜더즈에 이 연구가 스파이크 단백질의 존재가 7일 이상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스파이크 단백질이 주사 부위에 고정되어 48시간 이내에 사라진다는 이전 모델과 상반된다고 말했다. 플로스는 이 연구가 스파이크 단백질의 탈락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스파이크 단백질은 단순히 세포막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에서 방출되어 몸 전체로 이동할 수 있는 작은 소포인 엑소좀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 발견은 탈모라는 개념에 큰 시사점을 가진다. 엑소좀에 플라스미드 DNA가 포함되어 있다면 전파 가능하고 복제 능력이 있어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고 플로테는 말했다. 스테거에 따르면 이러한 기전과 위험은 화이자 바이온텍 코비드-19 백신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mRNA 백신에 해당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연구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이 새로운 유형의 마다RNA 유전자 백신 생산 과정 및 작용 기전의 전형적인 문제들을 나타냅니다. 이는 생산 과정에서 적용될 플라스미드 종류와 상관없이 마다RNA 유전자 백신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체내 세포를 유전적으로 형질 전환하여 원치 않는 부작용에 대한 통제 기전 없이 외부 바이러스 항원의 생산 시설로 전환합니다. 아이고야. 스테거는 이것이 인간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자손에게 큰일 났네, 전염될 수 큰일 있는 났어. 위험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위험을 지닐 뿐만 아니라 잔류 플라스미드 DNA와 관련해 세포 핵으로의 DNA 전달과 유전 물질 삽입의 안전성을 높인다. 최악의 경우 자손에게도 위험이 있다. 고 스티거는 말했다. 플라스는 화이자가 이전에 코비드-19 백신에 SV40이 존재함을 인정했지만 관련 부작용은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블로노프스키는 화이자와 바이온텍이 이런 연구를 수행할 자원이 있지만 아직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야, 그 이 화이자 논문은 화이자 이 새끼야. 바이온텍의 역량 내에 있다. 고 자블로노프스키는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의 연구자가 외부 자금 지원 없이 매우 기술적인 연구를 완성해 화이자 바이온텍이 자사 제품을 주입한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논문은 코비드-19 백신 접종 후 기록적인 부상, 장애, 사망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한다. 고 맥컬러는 말했다. 전 세계에서 이 제품들을 인간에 사용해서 제외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코비드-19 백신 접종 캠페인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플로리다 10개 카운티에서 채택된 주사 금지, 반더 제브, 결의안의 저자 조셉 산손 박사는 디펜더와의 인터뷰에서 저자들의 모라토리엄 요구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연구가 유전적 변화와 미래 세대가 암 및 기타 질병에 취약해질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스파이크 단백질 연구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mRNA 주사 금지 요구에 기여했다. 스테거는 자신의 논문이 과학적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의 팀은 이전에 이 연구를 백신에 주관한 2개의 다른 저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저널 모두 검토 없이 원고를 즉시 반환했다.
이로 인해 사르스코비2